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여소야대 전국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 두 번째가 좀 더 사실 재미있을 주제 같아서 두 번째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좀 이게 안건을 가져온 게 이제 이 각 당의 상황. 올해는 아까 홍주가 처음 말했듯이 큰 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다 보니 각 당 내부에 자기 뭐 암투랄까 뭐 권력 다툼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화되고 거기서 뭐 나오는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그 올해 최대 이벤트가 3월 8일 있는 전당대회입니다.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야 뭐 교통정리가 좀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관건은 전당대회에서는 누구를 선출하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지금 3파전을 형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정말 윤심 주자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한 것 같다는 기류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선 투표 행에 안철수 의원이 올라왔을 때 또 당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두고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부위원장이 아직 나오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여기에도 되게 많은 시각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많이 들리던데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나? 하나? 원래는 그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가 최근에 장기적으로 보고 고심하고 있다, 따님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실 당신 100%로 전당대회 룰을 정하면서 이게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좀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당신만으로 재단했을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밀리는 결과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전당대회 룰로 하면은 사실상 유 전 의원은 그 당권 주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에 좀 워낙 많은 의원들이나 전현직 의원들이 좀 출마 의사를 밝힌 것 같던데 아까 얘기했던 외에도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도 있는 것 같고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그 정도가 꼽히고 있나? 지금 말씀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다시 보면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윤상현 의원, 권성동 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나경원 부위원장, 또 아직 장외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은 기상도가 좀 어때? 최고위원 기상도는 지금 이것도 윤심 교통주자 정리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걸로는 알려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오늘 4일인데 이 4일 기준으로는 공식 출마를 한 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타천, 자천으로 하마평이 도는 그 사람들은 뭐 이용 의원, 그리고 뭐 허은하 의원, 태영호 의원 등등 원내에서도 좀 몇 명이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에 오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만 공식 출마 선언을 5일 날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번에 좀 그때보다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윤심? 유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신 100% 장치를 넣은 것 자체에서 이미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당의 조직력이 누구에게로 결집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결선 투표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표가 그 친윤 주자가 아닌 쪽에 결집될 경우 상대적으로 윤심 색채가 덜한 안 의원의 선전이 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는 당내에 조금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식 출마를 한다면 좀 더 파괴력을 가질 만한 그 원외에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인 거고 이들까지 다 참여를 한다면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 네, 그렇죠. 어부지리격으로 예상 외의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당심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룰이 어떻게 바뀐 건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지난 6월 전당대회 기준으로 하면은 당원 투표가 70%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가지고 그 당대표 후보를 좀 정하는 룰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반 여조 퍼센테이지를 다 제거하고 오로지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룰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원 투표로만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 뭐 이른바 친윤 우리가 부르는 친윤 비윤 이렇게 했을 때는 비윤들이라는 저기에 대한 표는 없을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건데 아예 없지는 않겠죠. 실제로 그런지가 궁금한데 근데 지금 역선택 논란이 끊임없이 지금 불거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지표, 저희의 11월에 했던 조사에도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역선택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당에 자꾸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게 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그 분당이나 창당까지 가기에는 과거의 교훈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은 차원에서 안에 머물며 그냥 싸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지금 당내에 많은 상황입니다. 그냥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요새 유 전 의원 라디오나 뭐 페북 보면 이게 상대당한테도 안 할 정도로 네, 좀 세 보이던데 안 그런가? 나만 이렇게 느꼈나? 좀 많이 수위가 세가지고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은 비토하는 당내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렇게 요즘 말로 뭐 선 넘었다 뭐 이런 비판 결국 그러면은 또 다시 나오는 탈당, 분당, 신당, 창당 아까 말했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이제 새누리당이 갈라지면서 바른정당 그때도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를 했지. 그 신당 창당 가능성, 탈당 가능성에 대한 좀 정치권 여권 내 얘기는 좀 어때? 일단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만나보면은 법통을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친윤 세력은 분당이라는 걸 아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이 분당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게 세보수계라고 한다면은 이 세보수계 또한 지금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창당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도 문제고 그것보다는 현역 의원을 많이 모아야만 창당이 가능한데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세보수계의 많은 그 핵심 관계자들은 원내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당을 실제로 해서 나가게 되더라도 그 현역 의원을 10명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은데요. 현재 친윤 세력은 분당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세보수계에서는 분당을 할 그 배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분당 얘기는 조금 얘기하기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서로 그냥 한 집에서 나가면 추우니까 같이 한 집에서 있으면서 갈등은 그게 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쪽에서는 안에서 싸우겠다. 이런 기조로 항상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부 투쟁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세보수의 그런 움직임은 전당대회 전으로도 아마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권 내의 대야이 상대보다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은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 그리고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그 후폭풍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당협위원장 정비를 했는데 한 20여 곳이 좀 비었습니다. 이 20여 곳에는 원래 친윤 원의 핵심 인사들이 오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이 자리가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원래 그 윤심 세력에서 생각한 내정자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일단은 하나의 변수이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여부 또한 있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한 다음에 그때 뭐 앞선 뭐 권성동 의원, 김태호 의원, 주호영 의원님도 있었고요. 그때 먼저 당선된 후 복당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언제 풀리더라? 2024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징계인 상태. 선거는 내년 4월이니까 네. 계속 하지만 물밑에서 뭔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네. 네네. 국민의힘은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당내 이 어떤 단일 대우 형성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고 그러면 이외에 이 전당대회 이외에 또 어떤
국민의힘의 올해 이벤트나 뭐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도 있을까? 이게 전당대회 이후에 또 당내에 빅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요. 3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에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권성동 전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데 따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이벤트를 하나 거치고 바로 또 원내대표 선출 전국이 이어지는 것이죠. 또 여기서 그 많은 주자들의 다툼과 재미있는 판도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관측됩니다. 당대표 선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을 때를 돌이켜봐도 독특하고 또 의외의 결과가 가끔 나올 수도 있는데, 원내대표는 어쨌든 이게 의원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정치 생활을 오래 한 10년, 15년 이상 한 중진들이 맡게 되는데, 그럼 원내대표 경선도 친윤 대 비윤 이렇게 치러져? 아니면은 어떻게 돼? 지금 친윤 대 비윤 구도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출마를 타진했다가 막판에 접은 주자들이 다시금 빌드업을 하고 나올 준비에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때 김학용 의원도 나올 거라고 많이 얘기가 됐었으나 막판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서 박대출 의원도 다시금 경쟁에 나설 상황이고, 이외에 항상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뭐 김태호 의원이나 뭐 윤재욱 의원이나 또 당권 구도에 따라서 당권 주자들이 원내대표 선거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이 또 펼쳐질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상반기에도 선거가 많이 남아있네. 올 한 해도 상반기에도 좀 화이팅을 부탁드리며,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절대 강자, 절대 지도자가 있지만 늘 무슨 말이 들려오더라고. 그에 대한 좀 올해 상황 설명과 좀 전망을 좀 홍주가 해준다면. 일단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민주당의 권력 구조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정말 유례없는 높은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당내에서는 비명계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뭐 이제 단일 체제에 조금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좀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이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 대표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대표가 기소가 된 게 딱 한 건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뭐 김문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이제 몰랐다라는 허위 발언을 한 걸로만 기소가 된 상태고, 여전히 지금 뭐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나 뭐 대장동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수사 중이라서 이게 언제 기소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좀 뭔가 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당내에서는 단일 대우로 가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지난해에는 지배적인 거였다면 올해는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약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보여요. 왜냐하면 좀 이제 이른바 그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좀 1월 중순 정도에 민주당의 길이라는 토론회를 이제 열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지난해 이제 대선에 패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때 이제 왜 대선에 패배를 했는가를 좀 연속으로 토론회를 한 게 있었어요. 이제 뭐 반성과 혁신이라는 토론회였는데, 그거를 이제 이어서 시즌 2로 이제 민주당에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논할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 언론에서는 이제 저희들끼리는 이제 반명계들이 뭉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그렇다, 뭐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라고 말을 쓰면 안 하시지만, 결국 주제가 그렇다 보니 반명계가 뭉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명계, 비명계, 뭐 반명계, 비명계 어떻게 부르든 사실은 이제 이 계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정치의 특성상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이지. 친명계는 뭐 이름에서 누가 구심점인지는 보이고, 네. 문제는 이제 그 비명계였을 때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표는 아니야, 이재명 대표는 위험해, 이걸 넘어서 누군가 어쨌든 구심점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들려오는 거 보니까 한 두 사람 정도가 이름이 들려오는 것 같아. 우선 원래 민주당의 최대 계파는 친문계였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할 때는 사실 친문계가
거의 당권을 꽉 잡고 있을 정도로 친문계가 대세였으나 지금은 이제 친명계가 대세인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좀 구심점이 없다시피 해서 사실 친문계가 좀 여러 갈래로 나눠졌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특별 사면으로 지금 자연인의 신분이 됐어요. 이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조금 뭉치지 않을까 하는 뭐 일각에서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싱턴에서 이제 방문 교수 자격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여름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친낙계 의원들이 뭐 계속해서 이제 이낙연 의원의 이제 복귀를 돕는다는 이런 그런 이면의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좀 그런 역할에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는 시기도 좀 미묘한 것 같고, 게다가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네, 안 됐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지 조금 우리 독자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준다면. 일단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이제 유죄를 선고를 받아서 자격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자격 정지가 된다는 거는 이제 공직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이제 이 대선까지도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에 특별 사면을 이제 해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발을 해주고도 조금 욕을 먹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사면은 해주되 정치적으로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없게 하는 그런 묘수랄까 그런 결론이 났는데,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거는 민주당에서 이런 해석을 내놨어요.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이미 당원 자격이 이제 공직선거법상 박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지사가 다시 이제 복당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 이게 받아들여지면 당직을 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돼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뭐 지도부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도부 복귀 가능성은 지금 있는 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전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계속 언급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작년 연말결산을 할 때도 그랬는데 민주당은 작년에도 이재명이었는데 네. 올해도 이재명을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네. 구도. 아까 말했던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뭐 이른바 우리가 부르는 비명계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있고 좀 새가 좀 커지는 모양새인가? 어때? 흐름이? 비명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중에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하셨던 분 몇 분이 좀 계세요. 예를 들면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제 이원욱 의원 뭐 이런 분들이신데, 그 멤버들이 이제 똑같이 이렇게 토론회를 꾸려서 이제 중심 멤버로 이제 하시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는 좀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좀 단일 대우를 유지하자는 스탠스가 좀 강했거든요, 당 내부에서. 또 이제 2일에 양산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좀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뭔가 반성도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현재에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좀 짚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좀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도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들려오는 얘기들이 작년에는 마스크 속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던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새해가 되면서 상황극 놀이도 하고 뭐 많은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때, 그런 상황들은? 사실 조금 출입 기자 입장에서 좀 그런 변화가 조금 많이 보여서 네, 새해 들어서 조금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새해가 되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스킨십을 좀 많이 늘리시고 또 이제 돌발 질문 답변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허심탄회하게 좀 궁금한 걸 여쭤볼 수 있고, 이제 이 대표도 이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제 기자들이랑도 조금 많이 살갑게 좀 대해주고 있는 편이어서 좀 아마 당내에서도 이제 취임이 100일이 지났거든요. 이 대표 100일이 지났는데, 근데 신년이고 하니까 이제 뭐 신년 기자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전국을 돌면서 민심도 듣고 있지. 그런 모습들이 결국
이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수사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올해 내로 어떤 결판이 되나? 너무 질질 끌 것 같지는 원체 긴 않다는 사건이고 게 결국 예. 기소를 하더라도 네. 재판에 넘어가서 더더라도 결국 3심을 무조건 거의 다 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렇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2018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 끝났거든요. 3심 재판이. 그러니까 굉장히 1심부터 2심, 3심 거치려면 한 2, 3년은 걸려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뭐 구속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판이 끝날 때쯤 대선 전이긴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임기는 끝나겠네. 네, 그렇습니다. 역산해 보면. 네, 당대표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요. 네. 혹시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고. 네, 그 이외에는 혹시 올해도 이재명. 네, 올해도 이재명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게 또 따라다니는 것도 또 하다 보면 정도 들고 그렇지? 우리도 하루에도 똑같은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뭐 제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올해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민주당 팀은 바랍니다. 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